그리고 공부하시다 좀 잘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30분 고민할 걸 뭐 1분 만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고민하면 공부에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주관식이라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결론만 알면 푸는 객관식이니까 그 막 고민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 같이 막 원리를 막 이해하고 그래서 푸는 게 아닙니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막 고민하면 이제 사람이 피곤하고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우리하고는 오긴 참 편해요. 누가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밥도 가져와서 아침에 제가 사 먹어도 돼요. 다른 학원은 밥 먹고 가거든요. 질문 대답하면 밥을 못 먹어요. 우리 학원은 와서 사서 먹고 참 편해요. 학원 오기 제가. 쉬는 시간에 앉아서 계속 혼자 커피 마시고 아주 편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편하게 해줘서. 근데 저를 막 괴롭히세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합격하고 해야 저도 몸값이 올라가요. 제가. 알죠? 여러분들 많이 합격하고 저도 몸값 올라가고 서로 좋죠? 질문만 하세요. 자, 이제 요약집을 잠깐 103페이지 봐볼게요. 요약집 103페이지. 그 하단에 큰 4번 있죠? 하단에 큰 4번 보시면 이제 법정이사건 성립 후가 있어요. 그럼 일단 법정이사건 성립했다면 건물 철거되지 않겠죠? 그래서 밑에 양거로 1번은 토지가 양도 네모 쳐놨죠? 토지가 양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거로 2번 건물의 양도 있습니까? 네모 쳐놓으시고 이 두 가지가 사례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문제집에도 이쪽 문제가 아주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요약집에서 법정이사건 성립해봅니다. 그럼 일단 건물 철거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양거를 보니 토지가 양도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만약에 을에게 법정이사건이 있다. 법정이사건. 그럼 을은 등기 없이도 법정이사건 취득할 수 있죠. 그죠? 최초로 취득할 때 등기 없이 할 수 있죠? 심법 기피 혼나. 그래서 을은 현재 등기 없이도 지사용권 취득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이사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철거 청구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병에게 토지 매매했어요. 그럼 병이 등기하면 병이 토지 소유자죠. 그러더라도 지사용권이 먼저 성립했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지사용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지사용권 있는 토지를 잘못 샀죠. 그래서 병이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샀대요. 그럼 병은 갑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 해결하고 을에게는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병은 지사용권 부담 있는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이게 양가로 1번 토지가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건물 양도가 약간 좀 복잡해요. 다시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죠. 우리 갑토지 사용권으로서 법정이사건이 있는데 아직 법정이사건 등기를 안 했어요. 이걸 등기했다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도 을은 법정이사건 취득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번에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매해요. 그럼 을과 정은 건물 매매 계약 체결할 때 현재 건물은 타인 소유 토지에 있거든요. 그럼 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가 있죠. 이걸 정에게 넘길까 말까 특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을과 정이 건물 매매만 하고 법정이사건 넘길까 말까 특약을 안 했어요. 그럼 주된 권리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여기 양도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정은 이제 건물과 지사용권 취득할 지위에 있어요. 그럼 자, 정. 건물 등기에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건물 소유권. 매매계약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정이 건물은 등기했습니다. 그럼 정 법정이사건 등기에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돼요.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이걸 넘겨봤죠. 그러면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다 물권이죠.
법률행위니까 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근데 이게 미등기라 정의 법정상권 등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는 정이죠? 지상권자 누구예요? 우리의 을. 을은 최초로 등기 없이 취득했잖아요. 얘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지상권 취득 못합니다. 승계취득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현재 정의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누구예요? 을. 이렇게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은 이걸 등기해야지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럼 현재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에 이제 병 건물이 있죠? 근데 병은 아직 갑토지 사용권 취득 못했어요. 이걸 취득 못했으니까. 따라서 갑이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병은 현재 갑토지 사용권 없죠? 그래도 철거 청구할 수 없다가 팔립니다. 왜냐하면 갑은 빨리 을에게 법정기상권 등기해줘야 돼요. 그럼 을은 그 법정기상권을 병에게 이전 등기해줘야겠죠? 정에게? 그 지위인자가 정입니다. 아직 지상권 없다 그래서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실현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갑은 빨리 법정기상권 등기해줘야 돼요. 다음 그와 별대로 정은 지금 내 토지 사용하죠? 그럼 나는 당연히 월세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 청구 못해요. 그럼 정은 법정기상권 등기를 받아야겠지 빨리. 그럼 자 정이 직접 갑에게 법정기상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직접 법정기상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합니다. 정은 건물 소유권 취득했지만 아직 지상권에 관한 한 채권자예요. 지상권 등기해야지 지상권 취득하죠.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법지에 관한 한 채권자면 채권자. 그럼 내 채무자 누구예요? 당사자인 을에게 지상권 등기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그리고 우리 갑에게 지상권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아직 지상권에 관한 채권자니까 갑과 정은 아무 상관없죠? 정이 직접 갑에게 지상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정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내 채무자 을에게 지상권 등기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정은 을을 대위해서는 지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지상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게 이제 양가로 2번이니까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집 199페이지 봐보세요. 199. 자, 9번 문제 있습니까? 9번 보세요. 사례에 이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A 소유 X 토지와 그 지당 Y 건물 중, 토지 건물 다 A 소유죠?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여기까지 봐보시면, 토지 건물이 A 소유죠? 네, 뭐가 경매 나왔어요? 건물이 경매 나와서 누구 소유예요? 그럼 토지는 A, 건물은 B가 경락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럼 현재 여기까지 B는 법정상권 취득했어요. 법정상권. 그러니까 우리 책에 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게 저당물 경매, 저당권이 있어서 저당물 경매라면 366조 법정을 취득했고 이게 강제경매라면 관법지 취득했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B는 법정상권 현재 취득했습니다. 법정상권. 그 다음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락했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현재 아무런 등기 없습니다. 그래서 B가 C에게 뭘 팔았어요? 건물 팔았죠? 그럼 C는 건물 등기했어요. 그래서 건물 C 건물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법정상권 등기 안 했죠? 그럼 토지는 A 소유예요. 그러죠? 그럼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A이고 여기가 C요 C. 다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C입니다. C. 정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정 아직 법지 취득 못했어요. 그러죠? 그럼 여기도 C 건물 소유권 취득했지만 C 아직 법정상권 취득 못했습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죠? 이제 옳은 거죠?
자, 1번. B가 지상권자 맞아요. 여기 을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B가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같이 보세요. 이 상태가 여기하고 지금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하고 얘가 똑같은 겁니다. 얘가 A고 B. A, B인데 이게 A, C로 된 겁니다. 다시 1번. 그럼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 있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이 의아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냥 건물 매매하면 여기에 법지 매매 포함했기 때문에 C가 B에게 지상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2번 C는 자 B를 대위 맞죠? B를 대위해서 A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B에게 다시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아까 정은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 등기 청구하면 A가 이렇게 지상권 등기해줍니다. 그럼 다시 정이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C가 B를 대위해서요. 그리고 C가 B에게 지상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해서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틀렸죠? B는 등기 없이도 이미 지상권자. B. 그러죠? B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입니다. 다음 4번. C는 A에게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경로일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정이 직접 못하듯이 C도 직접 A에게 등기 청구 못합니다. C는 B를 대위해서 해야 돼요. 대위해서. 그래서 2번이 맞기 때문에 4번. C는 A에게 직접 지상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자,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가 틀렸죠. C는 아직 지상권자 아니에요. 그럼 다시 C는 법정 지상권자가 아니지만 지상권 등기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앞부분이 틀렸어요. C는 아직 지상권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C는 책상, A는 C에게 건물 철거를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 요약집으로 이걸 정확히 해서 이걸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이걸 용역해서 내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아무도 안 찍으시네. 보통 평상 때 이거 막 찍잖아요, 막. 아, 적으셔서요? 이제 의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휴가를 앞두고. 이상해요. 다른 학원도 다 안 찍더라고요. 그전까지 지난주까지 열심히 찍었는데. 이제 의욕도 없죠, 이제. 지쳐서 이제. 아니, 이제 빨리 보세요. 이제 시간 늦었어, 이제. 자, 10번부터 보시면. 의욕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자, 10번. 이제 관법지 설명 틀린 거죠? 1번. 관법지가 성립되려면 토지 건물이 소유권 분리되는 시가 처분 당시 맞아요. 처분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일단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맞았죠.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는 등기 없이도 맞죠. 등기 없이도 그 지상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죠? 모든 법정지상권 똑같아요. 관법지든 306조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토지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등기하여야 틀렸죠. 이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해야 그 끝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방금 이렇게 철거 청구 못한다 그랬죠. 단 임료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안 했죠. 2번은 적법하게 명의신탁. 그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 그 말이죠. 유효. 그럼 유효인 명의신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요약집으로 봤습니까? 우리가 요약집으로 부동산 실명법 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에 표시되어 있는가? 제일 뒤에 있죠, 아마.
가등기 담보법 했죠? 187페이지 요약집 봐보세요. 했습니까? 187, 188 표시되어 있어요? 네? 안 했습니까? 그럼 제가 시간 내서 한번 할게요.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명의시탁 유효인 경우 유효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명의시탁 약정하고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효라네요. 이게 유효래요. 어떨 때 이게 유효죠? 갑 종종이 을에게 맡겼거나 또는 갑을이 법률상 배우자거나 또는 종교단체에게 맡긴 경우 또는 부동산 실명법 전에 판례가 유효 그랬죠? 그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유효일 때는 둘 간에는 누가 소유자요? 갑만 신탁자만 소유자. 그러죠? 자기 걸 자기가 명의시탁합니까? 타인 거니까 명의시탁했죠? 둘 간에는 즉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갑만 소유자입니다. 근데 등기유효니까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예요. 을만.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유효일 때입니다. 무효일 때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무효라면 무조건 신탁자만 소유자예요. 유효일 때 자기끼리는 갑만 소유자, 등기유효니까 제3자한테는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유효일 때. 자, 그럼 이제 갑 종중이 있었어요. 갑 종중이 종원 을과 명의시탁 약정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예요. 근데 수탁자가 나대지에 건물 지었네요. 수탁자가 건물 지었다. 근데 나중에 이걸 해지했어요.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무효라면 해지 못해요. 개착녀정답. 해지는 유효만. 그러니까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해지하면 등기가 이렇게 회복되겠죠. 다시 토지 등기가 왔죠. 근데 갑이 타지를 가보니까 우리 건물 지었더라고 우리. 그래서 야 임마 누가 건물 지으라 했어?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 했어요. 영감님이 뭘 잘 모른가 본데 해지할 당시에 동일인 소에다가 그러니까 처분 당시 동일인 소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어졌죠. 나는 관법지 취득했기 때문에 철거 못해 그랬어요.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을갑으로. 그래서 나는 관법지 취득했으니까 건물 철거 못해 그랬습니다. 관법지 성립해요 안 해요? 저 안 합니다. 안 해요. 지금 여기 갑을밖에 없죠. 그러면 토지는 갑을 간에 누구만 소유자? 처음까지 갑만 소유자예요. 자기들끼리는. 다시 자기들끼리는 토지 지금까지 처음까지 무조건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토지 건물 동일인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법정상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법질한 동일인 소유다가 소유자가 바뀌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처음까지 을소유 아니에요. 갑소유. 건물을 을소유죠. 동일인 소유력이 한 번도 없으니까 발생 안 하니까 건물 철거해 그래서요. 그럼 자 동그라미 보세요. 접고하게 명의신탁된 토지 외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 유효니까 해지 가능해요. 해지돼서 토지 소유권이 신탁자 갑에게 혼합된 경우 수탁자는 토지에 대해서 관법지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맞았어. 그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은 11번도 사례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일단 5번이 정답인데 지워버리세요. 5번은 시험 지문 범위를 벗어나는 지문이 나와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갑은 자신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까지. 그럼 토지 건물이 갑소유였죠? 네, 뭐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았습니다. 그럼 토지 건물의 갑소유에다가 건물만 팔았어요. 그럼 우리 등기하면 우리는 관법지 취득하죠. 왜냐하면 자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러면 특이하게 없는 한 관법지 취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 다시 이제 등기하였고 그 다음 그 후 토지네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랬죠? 이렇게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대요. 그래서 병한테 등기하면 자 어른 법정상권 등기 없이도 갑이든 병이든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이 그림 여기 현재 이 그림입니다. 어른 관법지 취득했어요. 등기 없이도 갑이든 토지 양수인이든 다 법정상권 주장할 수 있죠. 딱 현재 이 그림이에요. 여기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어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관법지 취득하는데 이 경우 지상권 등기 요하지 않죠. 최초라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2번 어른 등기 없이도 병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관법지 주장할 수 있죠. 3번 우리 건물을 다시 정에게 매도 또 하나 칩니다. 매도한 경우에 정이 법정상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한 법정상권을 이전 취득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제 뭘 팔았어요? 봐보세요. 지금 이게 여기하고 똑같았죠? 이제 우리 건물을 팔았대요. 정에게. 팔았죠? 그럼 특이하게 없는 한 법정상권 양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른 법정상권 등기하지 취득합니다. 법정상권. 등기 없이는 취득 못해요. 그래서 3번은 맞았습니다. 4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경매 동그라미. 경매가 중요하죠. 3번은 매도니까. 4번 위 3번의 경우 정의 경매죠. 경매를 통해서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면 관법지도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3번은 매도 법률행위라 건물도 등기해야 돼요. 지상권도 등기해야 돼요. 4번은 경매 법률 규정이라 건물도 등기 없이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1, 2, 3, 4까지 그래 정확히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오른쪽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지상권 기술을 옳지 않은 거죠. 1번 저당권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아까 은행이 그래 한다고 했죠. 제3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면 지상권자는 즉 은행은 그 신축 중인 건물 철거 구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지상권자니까 내 허락 없이 건물 지었죠.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은 그 지상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양도하기라는 것을 본다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건물 매매하면 특이하게 없는 한 지상권 양도도 여기에 포함시켰죠. 포함시켰습니다. 종된 권리. 3번 위 2번의 경우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도 틀렸죠. 격려하여야 양수인이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 취득함으로써 지상권도 이전 취득한다. 왜 그래요? 법률행위니까 양도니까 등기 안 하면 취득 못해요. 건물도 등기하고 지상권도 등기해야지 취득합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과 5번 묶어지고 같은 말이죠. 자, 아까 여기서 현재 지금 여기까지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정의 건물 소유자죠? 누가 지상권자예요? 우리 지상권자죠. 우리. 그러면 지상권자와 건물 소유자 달라질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를 뭐로 바꿔봤죠? 유보 같은 말이 간직한 채. 간직이 더 어려우면 안 돼요. 그때. 가진 채. 다시 4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간직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팔 수 있죠.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상물 소유권을 간직한 채 지상권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5번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니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죠?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현재 지상권자 우리예요. 우리 지상권자 건물 소유자 정의죠. 달라할 수 있어요. 예,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13번 보시면 자 13번은
갑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법정상권 취득한 경우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여기처럼 돼 있어요. 갑소유 토지에 을 건물이 있고 을이 법정상권 취득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토지가 병에게 양도된 경우 을은 등기 없이도 병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제 토지가 팔렸죠? 그럼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건물 철거에 그러면 철거 모대에 대항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을이 위 건물을 정에게 양도 또는 하신다. 양도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 양도 합의는 법정상권 양도 합의를 포함한다 그랬죠? 이제 건물을 팔아려게 정에게 그러면 법지 양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 위 2번의 경우 정은 법정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 갑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자, 얘는 등기 없이는 지상권 취득 못했지만 철거 청구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정상권 등기 없이도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어요. 다시 갑은 철거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철거에 그러면 철거 모대에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지상권 취득 못했지만 취득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없이도 지상권 등기 없이도 철거 청구에 철거 모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위 3번의 경우에 건물 대지를 점유해서 사용함에 따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해야겠죠. 월세는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5번 법정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해서 필수적이므로 을은 위 건물과 법정상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을이 법정상권, 정의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14번부터 보시면 14번은 이제 법정상권 내용이죠.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겁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묶어보세요. 1번을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미등기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 그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그렇죠. 함께 매수가 중요해요. 함께 매수. 갑의 건물은 미등기예요.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을에게 함께 팔았대요. 토지 건물을 을에게 함께 팔았다. 함께 양도. 같은 말이 함께 매도. 그럼 매수인은 토지 건물을 함께 양수했죠. 또 함께 매수했죠. 또는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매도. 다 같은 말이고. 다 같은 말이죠. 토지 건물 함께 팔았다 이 말이죠. 일괄매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등기 있으니까 등기를 넘겨받았고 건물은 미등기라 우리 등기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게 없어야지 법정상권이에요. 둘 다 등기 있다면 둘 다 등기 청구 받으면 되죠. 둘 다 등기 있으면 법정상 문제 아니에요. 하나는 미등기야지 법정상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는 미등기예요. 이렇게 됐는데 토지가 강제경매 나왔대요. 강제경매는 관법지 문제죠. 병이 경락받았다. 강제는 366조 아니죠? 관법지예요. 그랬을 때 여기 관법지 발생하는가? 발생해요 안 해요? 무조건 안 합니다.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의를 써야 돼요. 근데 법률행위인데 등기했으니까 을소유. 등기 안 하면 을소유 아니죠? 그럼 처분 당시 동의 소유가 아니죠?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관법지 발생 안 해요. 왜냐하면 갑은 돈 다 받았죠? 갑은 돈 다 받았으니까 갑이 이 건물을 사용 안 해요. 갑을 위해서 인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건물 철거 청구합니까? 을을 위해서도 인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자가 토지경매, 임의경매.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서 병이 경락받았다. 그럼 이번에는 민법 366조 법정상권 발생하는가? 발생이 안 해요?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받아야 되죠? 네, 설정 당시 소유자 다르죠? 동일 소유 아닙니다. 그래서 360일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관법지든 360일조든 발생 안 해요. 그러죠? 그래서 아예 딱 외우세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법지 X예요. 법지 X. 아예 딱 외웠죠? 법지 X. 앞에다 휴자 휴. 휴자 나오면 법지 X. 근데 법지 X. 이제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럼 14번은 자 1번. 함께 매수가 띄어 있구나 이게. 자 1번. 갑소유 토지와 지상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 또는 함께 매수. 그럼 제일 끝에 없다 해서 맞았어요. 없다. 자 2번은 갑이 그 다음 가로 한번 쳐보세요. 가로. 자신 대지와 건물을 을에게 매도 가로. 그럼 대지 건물 함께 매도했죠? 그걸 빨리 함께 매도로 바꿔야 돼요. 함께 매도. 바꿔 읽었다면 제일 끝에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함께 매도니 빨리 하셔야 돼요. 3번. 타인 소유 대지 외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러니까 동일 소유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했대요. 그럼 이 건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 예를 들면 갑과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는 등 우리 갑 토지 사용할 권원이 있으면 당연히 건물 철거 안 되겠죠? 그러죠? 근데 우리 불법 건물이면 당연히 철거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르면 애초에 법정상 문제 아니에요. 토지 사용권 있으면 당연히 을건물 철거 안 돼요. 토지 사용권 없으면 당연히 철거 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건 법정상 문제가 아니에요. 법정상권은 동일 소유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3번은 애초에 법정상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4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4번. 이제 토지공이 나왔죠. 그럼 아까 세 가지. 지분만 전매, 과반수 동의, 공유지분할 세 가지. 뭐가 보여요? 지분 과반수 나왔죠? 그럼 전원동의 아니죠? 제일 끝에 성립한다 틀렸어요. 전원동이 아니니까. 자 5번. 법정상 있는 건물 양순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 될 수 있죠. 그죠?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이 답입니다. 다음 15번 가볼게요. 다음 분묘기금과 관법지 기술 틀린 거죠? 1번 권리자가 분묘소와 보험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금 계속 존속합니다. 2번 분묘기금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도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을 권는 거 없다 그랬죠? 3번 갑이 토지와 그 지상에 무호가 동원을 쳐보세요. 그럼 무호가든 미등기든 법지 다 인정되죠? 무호가 건물 소유권 상태에서 그럼 지금까지 갑소유 토지, 갑소유 무호가 건물이죠? 토지만 을에게 매도한 경우 그럼 갑은 관법지에 취득하죠? 자 이런 거죠. 무호가든 미등기든 소유자가 똑같으면 법정상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 토지 건물 이게 건물이 무호가래요. 무호가. 근데 건물만 팔았습니까? 건물만 매매. 토지를 팔았습니까? 네. 뭐 토지든 건물 똑같습니다. 뭐 만약에 건물만 팔아도 관법지 취득이에요. 처분 당시 동일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받겠죠? 관법지 취득합니다. 반대로 토지를 팔아도 똑같아요. 여기도 처분 당시 동일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받겠죠? 관법지 취득합니다. 똑같죠? 뭐가 팔리든 간에. 그래서 3번은 맞았습니다. 다음 4번. 토지는 누구 소예요? 갑소지.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이처럼 동일소유가 아니에요. 동일소유 아니죠? 그럼 관법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정상권 아닙니다. 다시. 갑소유 토지 외에 을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을소유 건물을 매수한 병은 관법지 취득한다 틀렸죠? 둘 중에 하나요. 이 건물이 토지 사용할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건물을 존재하는 것이고 이 건물이 토지 사용권 없으면 당연히 갑에게 철거당할 겁니다. 이건 애초에 법정 상권이 아니에요. 동일 소유가 아니니까. 네, 4번이 맞고 5번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라 포기할 수 있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지역권이 나와요. 지역권은 뭐 간단하니까 반드시 맞춰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과 그 다음 지상권, 아니 지역권과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까지는 당연히 다 맞춰야 돼요. 맞추라고 준 겁니다.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우린 지금 지상권도 다 맞출 것 같아 분위기가. 지금 다 맞출 것 같아 분위기가 지금 아주 좋아요. 법정상권도 지금 다 맞출 것 같아 분위기가. 이런 건 이제 그럼 당연히 누워서 껌이죠. 자, 여기 공로가 있다면 공로.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다 해보세요. 이 갑소유 토지가 있고 을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을토지가 완전히 맹지예요. 을토지가 공로로 가는 길이 아예 없어요. 완전히 맹지라면 갑이 반대하더라도 을은 갑토지 다닐 수 있어요. 단 갑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그리고 갑에게 돈 줘야 돼요.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었고 주의토지 통행권. 이번에는 을토지에서 공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을은 불편해도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때는 갑 승낙 없으면 을은 여기 다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갑을 잘 꽂혀서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지상권 등기가 하게 되면 지상권 등기하면 이 토지가 도움을 요청했죠? 요역지. 이 토지가 도움을 승낙했죠? 이제 승역지라고 지상권 아니 지역권은 여기 달라붙었죠? 지역권이 딱 달라붙어요. 했을 때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죠? 그럼 여기 딱 부정합니다. 딱 달라붙었어요. 딱. 자, 그럼 이제 우리 요역지를 A에게 팔면 요역지 A에게 팔면 지역권도 따라가요. 이전 등기 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따라가면 등기 없이. 그 다음 을이 A에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하면 A가 당연히 이거 취득해서 A가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역지 주된 권리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종된 권리의 저당권 여력 미칩니다. 따라서 요역지를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경락인은 요역지 플러스 지역권과의 같이 취득해요. 그래서 경락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게 지역권은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를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팔 수 있겠는가? 이거 안 돼요. 이것만 A가 돈 주고 사서 뭐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운동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주된 권리 분리해서 종된 권리만 양도 못해요. 그 다음에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종된 권리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 못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셔야 돼요. 요역지에 저당 설정하면 지역권에 미쳐요. 경락인은 다 취득합니다. 반대로 요역지는 놔두고 지역권에만 저당 설정 못해요. 외웠잖아요. 저당권 대상은 지상권, 전세권 권리 중에 지역권 X. 그게 이 지역권 X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성이 있어, 부정성. 부정성 의미를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갑토지가 있는데 A, B가 공유한대요. 그럼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우리 여기를 배타적 점유한 게 아니죠. 갑이 점유하고 우리 어쩌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그 토지를 배타적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은 쉽게 인정해요. 쉽게 인정해집니다. 지역권은 취득은 쉽게 해줘요. 배타적 점유하지 않으니까. 소멸은 어렵게 인정해집니다. 소멸을. 이렇게 공유가 있으면 공유자에게 유리한 것은 1인한테 사이만 있습니다. 1인. 취득시켜 주려고. 공유자에게 불리한 게 있으면 전원에게 사유가 있어야 돼요. 소멸을 어렵게 해주려고. 이게 유리하죠? 공유자에게? 그러죠? 쉽게 여기서 한 명만 취득하면 돼요. 이게 공유자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소멸시키기 위해서 전원한테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저요.
왜 그래요? 베타적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AB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권자인데 20년간 행사 안 하면 지역권 소멸시효 없어집니다. 아니, 지역권자인데 20년간 한 번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지역권이 소멸시효 없어져요. 그럼 AB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겠다. 그럼 소멸 중단 동그라미 쳐보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죠? 소멸 안 되니까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한 명한테 사유가 있으면 돼요. 19년간 한 번도 왔다 갔다 안 했대요. 그럼 1년만 왔다 갔다 안 하면 소멸시효 없어집니다. A는 미국에 있어요. 그럼 B만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소멸시효 딱 중단돼요. 그냥 A 기구 갈 필요 없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A, B가 지역권이 없거든요. 지역권이 없는데 시효취득 가능해요. 시효취득. 20년간 왔다 갔다 하면 시효취득 합니다. 그럼 A, B가 19년간 왔다 갔다 했어요. 19년간 왔다 갔다. 그럼 갑은 취득시효를 막아야겠죠? 갑은 얘들 취득시효 막아야겠죠? 갑이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해보세요. 그럼 취득 중단해보면 A, B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A, B가 취득 못하는 거죠? 불리하니까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은 A 너도 다니지 마, 너도 다니지 마 해야 돼요. 두 명한테 다니지 마 해야 돼요. A한테만 다니지 마 그랬어요. B가 1년 더 다니면 B가 시효취득 해버립니다. 그럼 A도 함께 취득해요. 그래서 두 명한테 다 너희 둘 다 다니지 마 그래야 돼요. 갑은. 그래야 중단됩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어려웠죠? 그래서 저렇게 취득 중단, 소멸 중단 체크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4페이지 보세요. 네, 16번. 16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 외 지상권 전액의 임차권을 취득한 자 여기죠? 아까 이렇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줬대요. 그럼 A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2번 도자기 생산업자 동원을 쳐보세요. 생산업자 사람이죠. 우리는 지역권이 토지를 위한 권리예요. 토지. 우리는 지역권 토지를 위한 권리지 그 사람 인요권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을 위한 권리 우리 민법 없습니다. 토지를 위한 권리 토지. 다시 생산업자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이웃토지 토사를 채취하는 것을 지역권 내용을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우리는 사람을 위한 지역권 없어요. 그 토지 사용을 위한 거 토지. 3번 지역권은 일필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하여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는 전부해야 돼요. 승역지는 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얼굴 붉히지 않겠죠? 승역지는 일필 일부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전부해야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한 물건 직접 지배 안 해요. 물건으로서 조멸 권능 없어요.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완전히 틀렸어요. 그 지배가 지배되는 경우에 반환 청구는 없어요. 지역권, 저당권, 반환 청구 없다 그랬죠? 그 딜이 맞았네요. 방해 제거 청구 및 방해 예방 청구는 있지만 반환 청구 없습니다. 즉 을이 여기 지나가는데 병이 막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병한테 토지 반환 청구 못해요. 뭐라는 거죠? 잠깐 비껴라고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비끼라고 방해 제거. 토지 반환 청구 못해요. 자, 5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3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 틀려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연구 무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째 주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16번 1번이 답이죠. 다음 17번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요역지가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 함께 취득하죠. 맞았습니다. 2번 지역권은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가로. 그러면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죠. 맞았습니다. 자, 3번은 통행지역권인데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통행자 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누가 통로 개설해요? 통행자. 그럼 3번 X토지 소유자 갑이 인접하는 Y토지의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유자 의리 개설 동그라미. 갑이 개설 안 했네요. 소유자 의리 개설하여 방치한 통로를 평원 공인하기 20년 이상 통행하여 왔다면 통행지역권을 갑이 취득한다 그 말이죠. 틀렸어요. 갑이 갑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근데 누가 개설해서요? 을. 그러면 시효 취득 인정 안 해줍니다. 통행자 갑이 자기 돈으로 개설해야 돼요. 3번이 답이죠. 자, 4번 X토지 공유자 AB가 인접한 Y토지 일부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하여 지역권 취득 시효가 진행되고 있을 때 Y토지 소유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취득 중단이라게. 취득 중단. 취득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AB 전원 맞았죠? 전원에 대해서 시효 중단 조치해야 됩니다. 취득 중단 불리하니까 이렇게. 취득 중단하면 취득 못하죠? AB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전원한테 다니지 마 해야 돼요. 다음 5번 지역권 취득한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처분해서 요역지를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면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지역권 이전 등기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이전한다 그랬죠?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시금법 기피혼나 구속 외웠죠? 거기 할 때 자 요약집 61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61페이지. 여기 신법혼나 있습니까? 신법 기피혼나 구속대지 대지까지 했죠? 옛날에 신법 기피혼나 구속대지 했죠? 대지가 뭐예요? 9번에 지역권 이전 8번이 분묘기권 취득 써놨고 9번에 지역권 이전 있었죠? 그때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했어요.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라고 했죠?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그래서 17번에 5번은 맞았습니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8번. 18번 보세요. A 토지 일부에 B 토지를 위한 통행지역권이 설정되었다. 다시 보세요. A 토지 일부에 B 토지를 위한 통행지역권이 설정되었다. 어떤 게 요역지예요? 어떤 게 요역지입니까? 그죠? B 토지 동그라미. B 토지를 위한이니까 B 토지가 요역지. B의 요역지 써보세요. 네, 틀린 거죠? 1번. B 토지 소유자는 지역권만 가로쳐 보세요. 가로가 B 토지 요역지와 분리하여 가로칩니다. 그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았죠? 2번과 3번은 안 중요해요. 그냥 참고로만 보겠습니다. B 토지가 요역지죠? 요역지 일부를 양수한 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어요. 4번 A 토지의 승역지죠? A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되어도 분할된 각 토지에 지역권 전속합니다. 두 개 묶어가지고 그 293조예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냥 밑에 해설 나와 있으니까. 다음 5번도 B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대한 지역권을 소멸을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293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5번 세 개 다 293조고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이런 조문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례를 풀기 위해서 한번 18번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은 4번 지문. 4번 지역권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B토지 공유자 1인이 그 다음 동그라칩니다. 소멸 중단. 그럼 소멸 안 되는 거죠? 소멸 안 되니까 유리하죠? 한 명만 중단시키면 돼요. 다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도 그 중단 효력이 B토지의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예, 4번이 답이고 2, 3, 5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자 20번 한번 봐볼게요. 20번. 다음 기술 중 물권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은 안 된다 그랬죠? 맞았습니다. 2번은 X 안 봐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안 중요합니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대한
부종성이 매우 강하지만 맞았어요. 그렇지만 독립한 물권이죠, 물권. 맞습니다. 4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이럴 수 있죠. 여기가 병토지예요. 병토지. 그럼 물은 공로에 나가려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지역권을 다 설정했다면 두 개는 인접해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지역권 설정 가능해요. 우린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인접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가능해요, 가능. 다음 5번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하나이므로 여기까지 맞았죠? 다음 20년 기간 경과 이외에 별도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다. 틀렸죠? 시효취득하려면 지역권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권 취득시효는 245조를 준용합니다. 그럼 245조에서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을 잠깐 보시면 요약집을 자 105페이지 봐보세요. 요약집 105페이지. 105페이지 제일 하단 105페이지 제일 하단 반가로 2번 지역권의 시효취득 있습니까? 그럼 넘기시면 동그라미 1, 2, 3 있죠? 동그라미 1번은 통행자가 밑줄 통로기사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적부한 좀 해야 됩니다. 3번은 뭐 해야 돼요? 지역권 등기 245조를 준용하니까 지역권 등기해야 취득의 등기. 그러게 세 가지 밑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지문은 맞았죠? 아니 틀렸죠? 지역권 등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20번은 5번이 답입니다. 다음 21번 보시면 이제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자, 1번은 토지 일부를 위한 그랬죠? 이거랑 비교하실 게 토지 일부 유예라고 나와요. 토지 일부 유예. 지역권 나올 수 있는가? 그럼 토지를 위한이죠. 이 토지는 요역지예요, 승역지예요? 요역지.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니까 요역지. 그럼 요역지 일부 나올 수 없죠.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그러니까 이런 지역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토지 유예 그러면 이 토지는 승역지예요. 승역지. 그럼 승역지는 일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권 나올 수 있습니다. 승역지 일부 가능하니까. 그러죠? 아까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여기 일부도 가능하죠? 그래서 위한인가 유예인가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토지 위한 그 말은 요역지죠. 그러니까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인정 안 돼요. 그러죠? 그 다음 2번 요역지 불법적 운자는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3번과 4번 묶으셔가지고 자 아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따라간다 했죠? 단 특약으로 폐지할 수 있어요. 다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간다 했죠? 단 특약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역권 필요 없대요. 그러면 그냥 요역지만 받으면 돼요. 요역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묶으셨죠? 그리고 요약집 105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집 105페이지. 여기 가시면 자 요약집 105페이지에 상단에 2번 지역권의 법성질에서 양괄호 1번 지역권의 부종성 있습니까? 그 양괄호를 보세요. 지역권은 요역지 권리의 종된 권리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한다. 나아가 요역지 소유권 등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가 저당권 목적이 된 때 설정행위가 특약이죠. 특약으로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지역권도 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가 292조고 그럼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자 이 말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지역권이 양도되면 요역지가 양도되면 지역권 따라가요. 특약이 없는 한 요역지에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이 지역권에 미쳐요. 그럼 특약이 있으면 안 미쳐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문제 봐보세요. 그럼 자 21번에 다시 3번 보세요. 3번에 자 4번. 위 3번의 부정성은 당사자 약정 또는 심다. 약정 후에 폐지할 수 있다죠? 있다. 특약으로 폐지할 수 있다. 부정성을. 다음 부분 아까 참고로 그냥 보시라 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 성격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이제 23번까지 해볼게요. 지역권 기도를 타당하지 않는 거죠. 1번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도 자기가 이용한 토지를 위해서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이게 승역지에 지상권 설정했다면 그 지상권자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요역지는 일필지 토지 하나 승역지는 일필 토지일 필요가 없으며 토지 일부에도 가능하죠. 3번 지역권은 가로 쳐보세요. 가로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가로십니다. 그럼 주된 권리로부터 분리하여 일 양도 못해요.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권리가 저당권 목적을 하지 못한다. 일단 5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 목적된 때 지역권도 아까 특약이 없는 한 이유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해요. 그래서 5번은 맞았습니다. 네, 4번은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는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도 자세히 설명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일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 이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럼 자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채권은 10년이라 20년 아니에요.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라 애초에 소멸시 안 걸려요. 그러니까 20년 아닙니다. 다시 채권은 10년이라 20년 아니에요. 소유권은 원래 안 걸려요. 이거 이외의 나머지 권리가 예를 들면 진보신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은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죠. 이런 거 20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4번. 지역권은 그 요역지 소유권에 대한 부정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지역권만 따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틀렸어요. 지역권만 따로 20년간 소멸시효 걸릴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하겠습니다.